상속세와 증여세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 아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세금 모두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재산을 쪼개고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국세청의 추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법이 허용하는 공제제도를 빈틈없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심화 절세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 및 계산 흐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활용하기. 자녀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10억 원, 20억 원을 증여하면 최고 40에서 50%의 무시무시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업을 하거나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자녀에게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 20억 원을 줄 때 일반 증여 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약 1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5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창업자금 특례 활용 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기본 5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조율된 단일세율 10%만 적용합니다. 세금 계산 20억 원 마이너스 5억 원 공제는 15억 원,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절세 효과 일반 증여보다 무려 4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즉시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 혼인출산 증여 재산공제 신설제도 결합하기. 최근 법 개정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에게 받는 돈의 면제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이를 부부 양가에서 모두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나리오 2. 결혼하는 자녀 커플에게 신혼집 자금을 보태줄 때 과거 방식 신랑 측 부모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만 공제되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약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방식 혼인 공제 활용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 혼인 공제 1억 원은 총 1억 5천만 원씩을 세금 한 푼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신랑 1억 5천만 원 세금 0원, 신부 1억 5천만 원 세금 0원, 총 3억 원의 현금을 증여세 전혀 없이 신혼집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기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3. 부담 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함정 피하기. 앞서 부담 부증여를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대출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양도세가 얼마냐에 따라 이득일 수도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부모가 과거에 2억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6억 원이 되었고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 들어있는 경우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부담 부증여로 넘기면 자녀는 전세금 4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대신 부모는 전세금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일 때 부모의 양도세율이 중과세되거나 높다면 자녀가 아낀 증여세보다 부모가 낼 양도세가 더 커져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때 부모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부과되는 4억 원치의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결과 자녀는 2억 원에 대한 최소한의 증여세만 내고 부모는 양도세를 안 내므로 가장 완벽한 절세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즉, 부담 부증여는 반드시 부모의 과거 취득 가격과 현재 주택수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녀에게 세금 낼 돈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함께 증여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3억 원짜리 상가를 증여했는데 자녀가 돈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 수천만 원을 내주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대신 내준 증여세조차도 2차 증여로 보아 세금을 또 때립니다. 따라서 재산을 줄 때는 자녀가 낼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현금을 같이 주거나 처음부터 증여세를 감안한 금액을 설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4. 자녀에게 세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자산을 넘기고 싶을 때. 나쁜 예.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함. 증여세가 약 8천만 원. 소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 통장에서 8천만 원을 출금해 세금을 내줌. 세무조사에서 걸려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좋은 예. 토지 중 일부를 지분으로 쪼개거나 처음에 토지 4억 원어치와 세금으로 쓸 현금 1억 원을 합쳐서 총 5억 원을 증여한다고 명확히 신고합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안에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므로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송금과 가족 간 금전거래 차단선 구축하기. 가족끼리 생활비 좀 보내준 건데 세금을 매기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전부 적발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돌아가신 분의 최소 10년치 은행 계좌 내역을 전부 추적합니다. 시나리오 5. 직장인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 생활비를 보낸 경우 국세청의 시각. 자녀가 이미 스스로 벌이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부모가 보낸 매달 200만 원은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미신고 증여로 판단합니다. 10년 동안 누적된 2억 4천만 원은 고스란히 증여 재산으로 잡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합법적인 대응책. 차용증 작성. 만약 자녀가 일시적으로 큰 돈이 필요해 부모에게 빌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세법상 안전구역,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대출 금액이 합리적이고 매달 이자를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한 통장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도 이를 증여가 아닌 정당한 대여 거래로 인정해줍니다. 단, 이자 금액의 연간 합산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대형 금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상속세 기본 상식.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낼까? 참고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실 때는 최소 10억 원,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한 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최소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전 재산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국민 평형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위에 5가지 증여 전략을 10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짜두는 것이 엄청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준비하지 않은 자가 내는 벌금이고 증여세는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내는 통행료다. 지금 당장 세금 몇백만 원이 아깝다고 머뭇거리다가는 나중에 자녀가 집을 팔고 대출을 끌어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억 단위의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통장 내역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봅니다. 결국 승자는 딱 한 부류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10년 주기의 타이머를 켜고 재산을 쪼개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의 총 재산과 자녀의 나이를 달력에 적어보세요. 타임라인을 먼저 그리는 사람이 수억 원의 가족 자산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이상 시니어 건강 100+ 도훈이었습니다.